절대 이 증상 무시하지 마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뜬다면 이미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손주들과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소변 거품을 줄이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신장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6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투석기 신세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장이 심하게 망가진 후에야 병원에 오십니다.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붓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생각해보세요. 매일 물을 걸러냅니다. 깨끗한 물은 내보내고 찌꺼기는 버립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드럼통 1개 분량입니다. 그 많은 피를 매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를 오래 안 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려집니다. 맛이 이상해집니다. 결국 고장 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설탕, 콜레스테롤, 진통제, 술 이런 것들이 신장 필터를 막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흐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막힙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독소가 쌓입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피부가 까칠해지고 가렵습니다. 둘째,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습니다. 심하면 폐에 물이 찹니다. 셋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30% 떨어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50% 떨어지면 5배 높아집니다. 무서운 숫자입니다. 2년 전 대구에 사는 72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소변에 거품 많았습니까? 네, 몇 년 됐어요. 짠 음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다리 붓지 않았습니까? 네, 매일 밤 주물렀어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일주일만 늦었으면 평생 투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이 만성신장질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까? 거품이 오래 안 사라집니까? 둘째, 아침에 눈이 붓습니까? 다리가 무겁습니까? 셋째, 이유 없이 피곤합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까?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습니까? 다섯째,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까?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신장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비록 약해졌더라도 매일 올바른 식습관으로 부담을 줄이면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그냥 디저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과일이 천연약입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칼륨이나 당분이 많아 신장에 해롭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과일은 다릅니다.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약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3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수치가 1.4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투석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 3가지 과일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째 과일부터 첫 번째 과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알려드릴 겁니다. 3번째 과일입니다. 신장의 청소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순한 해독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펙틴은 몸속 청소부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사과에는 사과산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산은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찌꺼기를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소변이 맑아집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멀어진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투석기가 멀어집니다.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수년간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단백뇨가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았습니다. 저는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부터 권했습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1개만 드세요. 한 달 후 수치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하지만 모든 사과를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과 먹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펙틴과 비타민C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염 성분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를 때 먹지 마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1잔 마신 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합니다. 펙틴이 쉽게 흡수됩니다. 고기 먹은 직후에 사과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펙틴이 소화 중간에 갇혀버립니다. 셋째, 시판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대부분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당뇨는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주스를 드시고 싶으면 사과를 직접 갈아서 드세요.
따뜻한 물을 조금 섞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과즙 반 컵을 매일 아침 드시는 겁니다. 10일만 하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3기 이상이시면 하루 3개 이상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사과에도 칼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는 익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에도 아침 식탁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일이 우리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1개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신장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감사 인사를 보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입니다. 신장의 방패, 블루베리입니다. 사과가 신장을 청소해주는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의 물길이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나무도 심어야 합니다. 과일 세계에서 그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푸른빛,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녹이 슬듯이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신장의 미세혈관도 공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방패처럼 신장을 보호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메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28% 감소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도 보호합니다. 이 두 기관은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블루베리 하나로 3군데를 지키는 겁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도 꾸준히 먹는데 몸이 여전히 무겁고 다리가 부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라색 과일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보라색은 왠지 쓰잖아요. 저는 간단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 15알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무설탕 요거트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도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기도 없어졌어요. 그게 다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네, 가끔 기적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과일 또는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무설탕인지 꼭 확인하세요. 시중의 블루베리 건조 제품은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신장에도 췌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스무디 레시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쪽, 무설탕 오트밀 우유. 이 3가지를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완벽합니다. 사과가 신장을 청소하고 블루베리가 신장을 보호하고 영양까지 보충해줍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만성신부전 말기 환자는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습관을 몇 주만 꾸준히 유지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일입니다. 첫 번째 과일입니다. 신장의 정화수, 배입니다. 배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일이 자연의 신장 세정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배는 84%에서 87%가 수분입니다. 거의 물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소르비톨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돕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합니다.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아르부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요로 감염이 왜 중요할까요?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배를 먹으면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4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통풍과 초기 만성신부전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길래 무서워서 안 먹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 반 개를 드시세요. 또는 무설탕 배즙을 만들어 드시세요. 3주 후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열나면 배 먹이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배는 특히 좋습니다. 몸속 열을 내려줍니다.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거운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따뜻한 배차 레시피가 있습니다. 배 반 개를 얇게 썹니다. 냄비에 넣습니다. 생강 한두 조각과 물을 조금 더합니다. 약한 불로 10분간 끓입니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차는 신장 순환을 돕습니다. 가벼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 거품을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세요. 생배를 드실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드시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켜주는 3가지 과일입니다. 첫째, 배입니다. 배는 신장을 정화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독소를 씻어냅니다. 둘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을 보호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셋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을 청소합니다. 팩틴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배, 블루베리, 사과. 신장을 위한 3개의 기둥입니다. 이 3가지를 일상 식단에 함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맑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도 사라집니다. 몸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5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습니다. 김치, 국, 간장, 양념장. 각각은 적어 보여도 모두 합치면 엄청난 양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국 간을 절반만 하세요. 그것만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부기가 사라집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그게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시세요.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훨씬 낫습니다. 몸은 그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셋째, 단백질을 조절하세요.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붉은 고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긴 노폐물을 걸러야 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0.8g으로 줄이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금연하고 절주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만 마셔요. 하지만 3년 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 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담이 된 겁니다. 진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물 한 잔을 새로운 술로 바꾸세요. 다섯째, 물을 적당히 꾸준히 드세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하루 6컵에서 8컵이 적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신장을 깨워줍니다. 낮에 필요할 때 한 잔 더 드세요. 혈액을 식혀줍니다. 잠자기 전에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모금만 드세요. 그래야 밤에 자주 소변 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과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과일, 배, 블루베리, 사과입니다. 정화하고, 보호하고, 청소합니다. 5가지 습관입니다. 소금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 절주하기, 물 적당히 마시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괴롭히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신장이 떠나면 우리는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투석실에서 76세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 닿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보신 게 아니라는 거요. 아마 당신의 몸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는 사과 1개, 낮에는 블루베리 1줌, 저녁에는 배 반쪽,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잔 온몸은 당신의 다정함을 기억할 겁니다. 깊은 잠,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으로 그 고마움을 돌려줄 겁니다. 비싼 약도 혹독한 식이요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마음뿐입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 작은 변화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은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은 뭘까요?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에 해로운 음식 5가지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피하세요.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부제도 많습니다. 신장이 이것들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아침에 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먹는 햄 2장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신장 질환 위험이 1.5배 높습니다. 햄 대신 계란 드세요. 두부 드세요.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이 뭘까요? 인산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인산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탄산음료 2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30% 더 빨리 감소합니다. 목마르면 물 드세요. 탄산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셋째,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한국 사람들 라면 많이 드시죠? 저도 가끔 먹습니다.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18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90%입니다. 한 끼에 하루 7을 다 먹는 겁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2000mg 넘습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국물은 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이 쌓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3기 이상이시면 바나나를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1~2개 정도만 드시세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짠 젓갈류입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한국 음식에는 짠 반찬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음식으로 자랐습니다. 밥 한 공기에 젓갈 조금이면 됐습니다. 가난한 시절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장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8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40%입니다. 젓갈 2숟가락이면 거의 하루치입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도 짭니다. 하지만 김치에는 유산균이 있어서 건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세요. 김치 2~3젓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먹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신장에 해로운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바나나, 짠 젓갈류. 이 5가지는 조심하세요. 특히 가공육과 인스턴트 라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끊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신장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000원 내외입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검사 한 번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장에 좋은 운동은 뭘까요? 신장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한운동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8주간 지속하면 신장 기능이 15% 개선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풀리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셋째, 수영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갑니다. 전신 운동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 수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수영장 물이 차가우면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운동은 단기간에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산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드세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약과 과일은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면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 같은 칼륨이 높은 과일은 주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과일 중에서 사과와 배는 칼륨이 적어서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과일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과일은 2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 바로 드시지 말고 식후 1시간 후에 드시세요.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들. 자몽은 피하세요. 자몽이 약 효과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사과, 블루베리, 배는 괜찮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면 담당 의사에게 꼭 말씀하세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15년 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1.8이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쪽, 점심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배즙 반 컵 드세요. 그리고 소금을 반으로 줄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음식이 싱거워서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떨어졌습니다. 0.4나 좋아진 겁니다.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사실 알려드렸는데 실천을 안 하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실천하셨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통풍이 심하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1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7 이하입니다. 통풍 발작이 자주 일어나셨습니다. 통풍이 왜 신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요산은 신장에서 배출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요산이 쌓입니다.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악화됩니다.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배즙을 매일 저녁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줄이세요. 맥주는 끊으세요. 이분이 처음에 어려워하셨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셨거든요. 맥주도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통풍 발작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요산 수치가 7.2로 떨어졌습니다. 통풍 발작도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맥주 안 마시니까 오히려 잠을 잘 자요. 고기 대신 생선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소변에 거품이 심했습니다. 단백뇨 2+로 나왔습니다.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투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에 사과 반쪽 드세요. 점심에 블루베리 요거트 드세요. 저녁에 따뜻한 배차 드세요. 그리고 라면은 끊으세요. 이분이 라면을 일주일에 3번 드시고 계셨습니다. 간편하니까요.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 귀찮으셨대요. 하지만 결심하셨습니다. 라면 대신 간단한 국수를 끓여 드시기로요. 직접 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6주 후입니다. 단백뇨가 1+로 줄었습니다. 소변 거품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울 보니까 얼굴이 덜 붓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부종, 만성 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입니다. 배는 정화합니다. 블루베리는 보호합니다. 사과는 청소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습관입니다. 소금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 절주하기, 물 적당히 마시기. 신장에 해로운 5가지 음식입니다.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바나나, 짠 젓갈류. 이것들은 피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사과 1개, 낮에 블루베리 1줌, 저녁에 배 반쪽.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 작은 변화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